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가 만드는 까칠한 시사 토크쇼 스타카토가 시작됩니다. 오늘이 제18회째 스타카토가 되겠습니다. 김갑수 대표 나와 계시고 권영철 기자 나와 계시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김갑수입니다. 권영철입니다. 시켜야 된다. 권영철입니다. 빨리 해보시오. 권영철입니다. 아니 저거 왜 그랬냐면은 그 옛날에 북한 가요가 처음 소개됐을 때 제일 먼저 소개된 곡이 무슨 곡인지 기억하세요 혹시? 반갑습니다. 네, 그 노래를 가지고 제 후배들이 저한테 이제 그 놀림 반, 김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김갑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갑습니다 하시길래. 아니, 근데 권영철입니다 이 인사를 시켰냐면 저 얘기는 내가 안 한 것 같은데 내가 했다는데 권영철 기자가 한 얘기를 목소리가 비슷한가? 그렇지도 않은데. 저는 저보다는 우리 변상욱 대기자가 훨씬 미성이고 좋은 목소리죠. 저보다는. 그렇지, 잘한다. 훈훈하네요. 훈훈해. 자, 안개 낀 고속화 도로를 달리다가 사고 났던 이제 영종도 이제 교통사고를 보면서 저는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쿵쿵쿵쿵쿵 하면서 그냥 계속 사고차들이 쌓여가는 그 이제 동영상과 이제 사진들을 보면서 야, 이거 뭐 한국 사회 모습 같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 위에 또 가서 덮치고 쌓이고 계속 벌어지는 이제 참사나 참화들을 보면서 정치 쪽에서 벌어지기도 하고 사건 사고 쪽에서 뭐 벌어집니다만은 야, 이 우리 사회가 뭔가 빨리 좀 정돈되고 자리를 잡아서 길을 트고 가야 되는데 저렇게 안개 속에 다중추돌처럼 저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도 뭔가 이렇게 좀 따뜻한 이야기 뭐 그런 걸 다루지 못하고 또 어둡고 무거운 얘기를 다루게 될 것 같아서 좀 신경은 쓰입니다만은 스타카토 제18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타카토 제18회 첫 번째 핫 이슈를 열어보겠습니다. 주어진 원고에는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첫 번째 핫 이슈는 바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으로 다시 보는 부정선거 논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정 구속돼 버렸습니다. 예. 네. 그 1심이 있었고 2심이 있었기 때문에 1심 제가 판결문을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봤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원세훈은 장기간 동안 국가정보원의 수장으로 근무했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국정원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수호하고 직원들의 정치활동 관여 행위를 방지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1심입니다. 그러나 원세훈 씨의 범행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사이버 활동이 국가정보원의 적법한 직무 범위에 속한다고 착각함으로써 범해진 것으로 그저 그거일 뿐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또는 지지하기 위해서 정치적 공작을 벌이려고 그런 거는 아니므로 애썼네. 선거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국정원법은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그 판사님이 뭐였죠? 이범균 대구 고법 부장판사 승진해서 지금 고법판사. 그러니까 법원이 저렇게 표현하는 거는 좀 이제 비비 꽈놔야 사람들이 전곡을 못 찾잖아요. 이게 1심 판결은 정치 개입은 했는데 선거 개입은 아니다.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은 음주운전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했으나 술에 취해서 한 건 아니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 뉘앙스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뭐라고 코멘트는 말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제 두 가지인 거죠. 불법 정치 관여 이거는 국정원법 위반이고 그 다음에 대선 개입했다. 이거는 이제 선거법 위반인 거고 1심에서는 국정원법은 위반해서 불법 선거 개입은 했는데 불법 정치 관여는 했는데 선거가의 개입은 아니다라고 해서 하나는 빠져나갔던 건데 본인은 이것도 무죄라고 사실 항소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2심 이제 재판부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사이버 활동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특히 선거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개입해서 이를 왜곡한 것이고 동시에 국민의 합리적인 정치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부여한 평등한 자유로운 경쟁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상식적인 얘기들이네요. 이로써 대의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본인은 이것이 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해서 심리 방어전을 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 그 주장은
본연의 심리전 활동의 범주를 벗어나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다고 하나 정작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한 것이 명백하다. 이게 이제 2심 재판부. 얼마나 깔끔해요, 문장이. 네? 아까 1심 그 뭐 이상한 저기 표현들 하나도 없이.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난번 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한간의 의혹은 뭐 이런저런 게 많았습니다만 모두는 아니지만 분명히 국정원이라고 하는 국가의 중요한 기구가 정보기관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갔습니다. 선거에 개입했다. 이거죠. 선거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찰이 수사 발표할 때는 달랑 이런 사건이었잖아요. 이런 사건 가지고 무슨 선거에 영향을 줘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파보니까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거기다가 검찰이 압수수색하지 못한 국정원 메인 서버까지 뒤졌으면 정말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랬죠. 근데 이 판결문을 이제 낭독을 하고 법정 구속을 선고하면서 재판장이 원세훈 전 원장한테 할 말 있으면 해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세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했다. 근데 그 원세훈이가 일한 국가와 국민은 따로 있나 봐요. 대한민국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죠. 사실은 많죠. 이제 원세훈이는 무조건 야당도 종북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고위공직까지 올라가신 분이, 공무원 오래 하신 분이 그런 사고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사람도 그 사람이지만 그 사람 누가 임명한 거예요?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죠. 그게 책임져야, 그게란다 참. 그 사람이란다 참. 하여튼 그 자가 책임져야죠, 사실은 사실 이제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했지만 원세훈 국정원장이 유죄가 됐고 또 연재욱 사이버 사령관도 유죄 선고를 받았죠. 그러니까 국정원도 선거에 관여를 했고 개입을 했고 군도 개입을 했고 이런 어마어마한 짓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도 예외 없이 이명박 정권 하에서 벌어진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한테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이게 꼭 하는 방식을 보면은 군사 정권 때 군대 생활을 할 때 왜 투표 다 지켜보는 하에 투표하고 했었잖아요. 사전에 면담도 하고. 뭐 투표 어느 부대에서 야당 찍은 표 한 2표 넣으면 그 부대장은 날아가는 뭐 이런 적용이었고. 아니 저기 1번을 찍으라고 어떻게 했냐면 그걸 내가 꼭 일일이 얘기해야 되니? 그렇죠. 이런단 말이에요. 어디 찍으라고 일일이 그러니까 얘기해야 되니? 그럼 1번 찍으라는 얘기인 거거든. 지금 이제 그거보다 좀 진화된 방식이긴 하지만은 결국은 국민의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사이버상에서 국가정보원과 또 군 사이버 사령부까지 끼어들어서 다 댓글 달고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좀 난리가 났던 뭐 부장판사, 수원지부의 한 부장판사의 댓글 단 걸 보면은 유사하잖아요, 거기에. 저는 그 부장판사가 댓글 그렇게 한두 개도 아니고 수천 개라면서요. 보면서 야, 이게 법원 내에도 사이버 활동하는 전담 부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너무 법원을 사실 농담이죠. 어쨌건 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후 부르는 법원입니다. 법원은 물론이죠. 우리가 법원 스스로도 각성해야 되지만 국민들도 그걸 지켜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죠.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거의 일베 회원에 근접한 뭐 정도의 의식이었어요. 제가 본론에서 너무 나가지는 않고. 그러니까 자관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세훈 전 원장의 법정 구속이 대법원에서 유지될 거냐 말 거냐 사실 이게 큰 관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과거 군사 정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 사령부가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 그럼요. 이게 유죄가 확정이 돼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될 국민, 국가가 해야 될 일인 거거든요. 여기에 포인트를 둬야 되는 겁니다. 책임은 원세훈 전 원장이 구속되고 유죄가 확정되면은 상관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확정이 돼서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그럼 누구를 위해서 했냐라고 할 때 본인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걸 인정 못 받은 게 되니까 뭔가 정치적으로 다시 한번 따질 기회는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요 일 때문에 선거법 85조가 새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 1조, 2조가 새로 추가되고 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은 이게 제가 법 조문을 찾은 게 많이 해오셨어요. 근데 준비를 너무 많이 해오셔가지고 지금 못 찾아. 항상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게 공부만 하다 마는 겁니다. 이게 이 선거법에서 나온 그런 이런 이제 지위를 이용한 선거 개입을 못하게 한 것뿐만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원세훈 대법원 판결이 남았는데 그래서 그 핵심이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논란이 원세훈이가 유죄면은 그럼 박근혜 당선이 무효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 부분을 제가 꼭 짚고 넘어갔으면 싶은데, 이 법률적으로는 원세훈 유죄는 아마 그 상급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박근혜 현 대통령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은 법리적 책임을 묻기는 현 법 질서상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대통령 사퇴해라, 뭐 하야해라, 뭐 이게 뭐 부정 당선이다 이런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대법원 판결에는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 그렇죠. 원세훈 유죄는 앞으로 국가기관은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걸 확정 짓는 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예. 이게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원세훈 선거법 위반 유죄가 파기돼서 무죄가 돼버리면은 앞으로 국가정보원장 하는 사람들이 개입을 할 여지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원세훈이가 법정 구속돼서 형을 살게 되면은 내가 다음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썼는데도 결국은 구속돼야 되는구나. 그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공신인데 법조항에서 좀 더 명확하게 해놨다라고 하는 것 같고는 안전장치가 안 되는 것 같고 안 되죠. 새로운 국정원장이 어떤 민간의 통제를 갖다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적어도 국회 통제를 더 강하게 받을 수 있도록 뭔가 장치는 필요하다. 검찰이 사실 원세훈 기소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일을 한 거거든요. 예. 그다음 이종명 3차장과 민병주 단장은 심리전 단장 뺐잖아요. 근데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서 기소가 돼서 유죄가 지금 2심에서 선고된 거거든요. 예.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실제 실행했던 이른바 그 김모 여인 이런 실행자들도 사실은 유죄가 선고돼야 됩니다. 뭐 좌익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건 재판이 이제 진행 중이고 아니 실제 댓글을 단 행위를 한 사람들. 왜 트위터에 달걀 귀신들 많았잖아요. 그 달걀 귀신들이 다 대부분 달걀 귀신도 있었고 아주 예쁜 미녀들의 사진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줄줄이 등장한 미녀와 달걀 귀신들이 있었죠. 불법 여부를 그 정도의 양식이 있으면 알지 않았겠습니까? 학력을 가졌으면. 시험을 친 사람들입니다. 지금 권 기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실행에 들어간 사람들도 물론 위에 사람들이 가장 큰 죄를 진 거고 처벌을 크게 받겠지만 모두 색출해서 처단을 해야 국정원이라고 하는 조직 전체가 위에서 부당한 지시가 내려오거나 부당한 정치 개입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조직이 무너집니다라고 맞받아서 거부할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앞으로 일어나지 않으려면은 지시자, 실행자들까지도 어쨌건 책임은 물어야. 오케이, 맞아. 아니 그래야 그거 하면 내가 다치는데 내가 왜 하냐. 반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아무리 항명죄가 잘못된 일을 시킨 거는 거역해도 항명죄가 아니라 그러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데 그럼요. 어떻게 거역을 합니까? 그러면 결국은 MB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MB는 이제 회고록을 하나 더 내야 되는 거죠. MB의 옥중 회고록. 참회록이 되겠죠. 참회록. 뭐 이런 참회록 내지 않을 겁니다. 전과 이제 15범 되시는 거죠. 어쨌건 지금의 우리 민주주의 체제라는 게 선거를 통해서 발현되는 거니까 그럼요. 그 선거에 국가기관이 나서서 좌지우지하려 했다는 거. 그리고 정상적인 야당을 종북이라는 이상하게 딱지를 붙여서 계속 이용을 하려 하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나서서 막아야 됩니다. 국민의 뜻이 왜곡되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종북 이거 진짜 어떻게 좀 우리 이번 주말에 북한산 한번 갈까요? 북한산 갔다가 내려와서 평양냉면 한 그릇 먹고 북촌 한번 거닐면서 이거는 국가보안법상의 제대로 종북놀이 한번 하는 거 종북놀이. 선동행에 해당되는. 아무튼 저도 뭐 한마디 붙인다면 아까 권 기자가 얘기한 대로 검찰이 기소해놓고 유죄를 때려주니까 어이구 저런 판사가 다 있어 하면서 놀랜다는 이런 것도 그렇고 코미디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부가 2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유죄요라고 꽝꽝꽝 하니까 국민들이 감격해갖고 저런 소신 있고 양심 있는 판사가 다 있나 하고 감격스러워한다는 게 너무나 당연한 판결을 한 것 같은데도 그걸 감격스러워하고 무슨 나라야 이게 진짜 참 그러니까 상식적이면은 감격해야 되는 나라니까요. 안도해야 하는 우리 현실이 너무너무 씁쓸하다라는 말씀으로 스타카토 제18화의 제 첫 번째 이슈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 항소심 재판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CBS의 까칠한 시사 토크쇼 스타카토 18화 제 2부 두 번째 핫이슈가 되겠습니다. 핫이슈 두 번째 내용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논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녹화할 때
이 양반이 이제 총리 후보로 내정이 됐다. 양반이라는 단어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다. 더 이 사람이 거고. 이렇게 했다라는 소식이 속보로 막 들어왔기 때문에 예. 그 속보를 듣고 축하드립니다라고 제가 여기서 줄을 인사를 섰죠. 줄을 대셨죠. 예. 줄을 댔으나 잘못됐다. 그 아마 그 고향 때문에 줄 대신 거죠? 그 나도 충청도라고 밀었다니까. 그렇구나. 근데 지금은 말을 저도 바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게 아니고 예. 당신은 남도니까 그렇지 나는 북도 출신이야. 이렇게 말을 살짝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그 어제 저 노회찬 전 의원이 한마디 했어요. 소문난 잔치에 상한 음식이 나온 격이다. 그렇게 아니 근데 참 우리 변 기자도 보면은 조변석계 달인이세요, 은근. 오늘 저기 시간 되시면은 소간 좀 사시죠. 소관? 예, 간사. 아무튼 그래서 양파 이완구 죄송합니다. 이분이 호를 얻으셨어요.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네. 까도 나온다 그랬고 양파 이완구 선생이라는 호를 얻었기 때문에 무심코 제가 농담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면 양파 이완구 선생의 이런저런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두 분 다 이제 기자시니까. 자, 이완구 총리 내정자가 밥이랑 그릇 하지. 밥 쌀게. 이래가지고 이제 김치찌개 집에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제 발언들을 막 쏟아냅니다. 근데 물론 이제 폭탄도 한두 잔 했겠죠, 돌아가면서. 두 분은 그거를 정보 보고는 하시겠습니까? 이게 일단 잠시만. 제가 먼저 설명하는 게 나을 거예요. 증인은 예,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보고를 해야죠. 예, 그럼 발제.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발제 하시겠습니까, 두 분 다? CBS에서 묻는 게 좀 별로 난센스인 게 난센스죠. 저는 지금까지 제가 기자생활 27년째 하고 있습니다만은 안 써본 기사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김갑수 대표께서 이제 던지신 질문에 이제 총괄적인 대답이겠습니다만 예. 상상을 해봤어요. 저 자리에 권영철 기자나 김진호 기자가 앉아 있었으면 안 봐도 뻔해. 그래, 니 똥 굵다 그러면서 에이 하고서 자리를 엎어갖고서 나왔을 거예요. 승질들이 더럽거든. 근데 근데 저는 안 그래. 저는 안 그래. 이 대목에서 성질이 더럽다는 거는 훌륭한 칭찬 아닌가요? 모르겠어, 잠깐. 원래 기자들 성질이 더럽죠. 근데 저는 안 그래. 앞에 웃으면서 얘기하고 뒤에서 기사 쓰니까 저는 안 그래. 저는 끝까지 다 받아 쓴 다음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고 와서 바로 기사 써갖고 이 자식이 햇소리 하더라 이렇게 이런 스타일이고. 소간 사시죠. 이 친구들은 확 들어없고 기사 똑바로 읽어 내가 가 쓰고 올 테니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왜 그날 뻗치기 저기 CBS 기자는 뻗치기 하는 말진이 없었어요? 어디 있었을 텐데. 왜 안 갔냐고 거기에. 그러니까 말진이 여자 기자라 안 데려갔나? 당장 기사를 썼을 텐데 CBS 기자가 갔으면. 그 이상돈 전 지금 중앙대 명예교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선진국 같으면 총리직뿐만 아니라 의원직도 그만둬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당장에 청문회를 하든 국정조사를 해야 될 사안이죠. 근데 마지막에 그 구절을 보면 너무나 명확해. 알았지? 이렇게 하면 이제 한겨레에 났던 나와 관련된 기사는 덮는 거야. 자기가 아예 그렇게 지시를 하고 끝나, 그날 모임이. 근데 이걸 가지고 신문사 편집국장이라는 사람은 아주 사석에서 분위기 좋게 나온 이야기인데 그걸 무슨 기사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거든요. 특정 신문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코리아 신문이라고 이번에 이제 기사를 누락시켰던. 아시는군요, 어떤 신문인지. 제가 영어로 썼는데. 하여튼 코리아일보. 나름대로 어떤 기대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있죠. 나름대로 편향되지 않고 또 그동안 사주와 끊임없이 이제 싸움을 해오면서 정통성을 지키려고 애쓴 그런 신문인데 해당 기자를 더군다나 징계하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지난 몇 달 사이 이 회사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러니까는 결국 제가 특정 언론사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TV 고려라는 종편 채널에서 쓰레기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근데 참 난감했던 게 만약에 우리 후배들 같았으면은 막 입이 이만큼 귀에 걸려갖고 와가지고 그 인간이요 술자리에서 햇소리 드디어 했어요. 하나 잡아냈어요.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 중요한 한국일보가 징계를 하려는 하는 부분은 밝히시는구나 저렇게. 아니 어쨌건 간에. 아니 어차피 다 나왔는데 사고를 통해서 나왔는데 자기네가 사고를 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녹취된 전량을 야당에다 줬고 그 야당에서는 또 그 의원 김경엽 의원 측에서는 KBS를 줬잖아요. KBS가 또 보도를 그대로 다 해버렸어. 했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이 참 논리가 그런 거예요. 이완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총리 후보자 깜이 안 될 뿐만 아니고 왜 지난번 문창극 후보자가 왜 잘렸습니까? 역사관이 문제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역사관에 그보다
더 무거워 결코 가볍지 않은 언론관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것도 기자들을 상대로 난 니들을 누를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언론관인지도 모르고 주고 간다고. 네. 이건 총리를 해서는 공직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사실은. 예. 그런 사람인데 이거를 지금 밀어붙이겠다고 하고 있는 게 지금 코리아일보 측에서 사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술자리에서 분위기 좋게. 근데 이제 거기에 제가 특정 언론사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가운데일보 기자가 또 있었어요. 이 가운데일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국회의원 하다가 고소고발 남발하다가 방송인으로 잘 나가는 친구가 있잖아요. 강모식이. 네. 강모식이. 그 친구가 저기 술자리에서 사석에서 뭐 아나운서 되려면 이거 사석에서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신문으로 대서특필했던 게 가운데일보거든요. 그걸로 기자상 받았죠. 그리고 기자상까지 받았고. 네. 또 그리고 이걸 뭐 쓰레기라고 얘기했던 그 본래 신문사에서는 네. 추미애 의원이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기자들 한참 더 얘기를 하다가 한 얘기를 네. 일면 톱으로 또 기사를 썼죠. 고려일보. 네. 그렇죠. 고려일보, TV고려. 무슨 일보라고 얘기를 하시죠. 저는 명예훼손 당하기 싫어요. 근데 취재원과 기자의 사석이라는 거는 네. 단둘이 남들 모르게 만나자라고 해서 밀폐된 방에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면 사석일 수는 있어요. 예. 아주 특별한 경우에. 예. 그러나 기자를 벌써 복수로 만나고 취재 중인 기자를 불러가지고 밥 먹자고 한 거는 사석일 수가 없어요. 기자는 일어서면 취재, 앉으면 기사 작성, 누우면 구상. 24시간 기자야. 네? 뭐 사석이 따로 있고 취재와 관련 없는 한 번만 더요, 한 번만 더. 앉으면 뭐 기본 상식인데. 늘 기본 상식이에요. 일어서면 무조건 취재하는 거고. 서면 취재, 앉으면 기사 작성, 누우면 기사 구상. 이게 다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24시간 이게 기자 아닌 상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김갑수가 기자 권영철. 그러니까 떼서 김갑수가 권영철과 밥 먹었다는 거는 사측일 수 있어요. 저 지금 공천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책이 딱 정해져 있으면 이미 그러니까 국무총리 후보자 이완구, 뻗치기 하는 말진 기자 4명. 이미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 사석이 아닌 거예요. 사석에 오늘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양파 이완구. 말하면서. 이완구 선생. 근데 별명이 맨 처음에는 답변 자판기였어요. 뭐 묻기만 하면은 묻기만 하면 착착착착 내놓는다 그래서 답변 자판기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짓말 자판기로 뭐 별명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아니, 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되니까 야당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환영 얘기를 했고 준비된 총리 후보자 별 청문회 통과는 무난할 거다. 여당의 원내대표일 뿐만 아니고 그동안 해온 행적이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왔다더라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까놓고 보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지명된 총리 후보자의 비리를 다 합친 것보다 많다. 아니, 제가 그래서 잘 못 외워가지고 갖고 왔더니 분당 땅 투기 의혹, 강남 타워 팰리스 투기 의혹, 투기 과열지구 집중 매매 의혹, 6천만 원짜리 황제 특강, 10년간 교수 특혜 채용, 그다음에 본인과 차남 병역 기피 의혹,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국보위 삼천교육대 관여 의혹, 지방의원 고액 후원 부실 재산 신고 의혹, 언론 압박 의혹. 어이구, 되게 많네. 다른 걸 다 떠나서 저는 앞에 비리들은 뭐 법률적으로 이제 검증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언론과는 문창극 후보자의 역사관 못지않은 무거운 잘못입니다. 이런 시각을 가진 분이 국무총리가 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지금의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민을 진짜 무시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거는 정부 여당은 책임지고 책임 있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책임이 없는 겁니다. 임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언론관을 인정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게 더 나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도서도 모르게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기자들이 생기겠죠. 본인 말대로. 그리고 김영란법 어떻게 되겠어? 김영란법? 그럼 김영란법은 좋게 되는구나. 통과시켜준다고 했으니까. 한번 니들 당해볼래? 이러면서 아니 뭐 돈 받은 거 없고 뭐 공짜로 먹은 거 없으면 됐지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언론사에 본인이 외압을 해서 그 예해서 인사 조치했던 그 언론사 간부들도 색출해야 된다. 그리고 교수 시켜준 또 언론사 기자들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기저기 교수도 많이 시켜줬다고 총장도 시켜줬다고 뭐 그러는 것 같던데. 네. 아니 뭐 약간의 블러핑은 있었겠지만은 장관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언급했다는 거는 뭔가 실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 말 맞다는 국정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하거나 해야 될 사안인 거거든요. 그럼요. 이런 분을 총리로 지명했다 그래서 다시 총리로 하겠다?
글쎄, 왜 그러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근데 보니까 이 양반이 능력이 있더라고. 내가 충청 출신이라 그런 게 아니라 예. 이 양반이 통찰력이 있어. 그리고 장악력이 있어. 통찰력은 아까 봤죠? 여기 타워 팰리스, 분당. 부러우신 거구나. 그러니까 부동산을 보는 통찰력이 있어.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그 통찰력이 아니라 저 정보를 가진 거 아니겠어요? 정보인가? 아, 그럼요. 정보 분석인가? 땅 산대를 이렇게 쫙 보니까 이 통찰력이 있고 장악력은 지금 언론 탄압을 하는 거니까 기자들 근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기자들 앞에 지금 이제 갤럽 조사가 나오는데 여왕구 후보자의 부적격이 41, 적격이 29입니다. 41, 29? 50, 30 정도도 아니? 예.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야 그냥 그런 건 물을 가치도 없다라고 답을 안 해버리는 거죠. 아무튼 준비된 자판기에서조차 상한 커피가 쏟아져 나왔다면 이제 준비 많이 하셨는데 자판기 밴드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제 이 문제가 남긴 남아요. 이게 근데 벌써 몇 명째 이게. 근데 그 얘기를 여러 인사 전문가들하고 취재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준을 법에 만들어라. 기준을 법에다가 인사청문회법에 국무총리 그 인사 후보자들이 이러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면은 임용할 수 없다. 근데 이걸 명시하면은 인사 검증을 해야 되는 청와대 민정도 쉬워질 것이고 임명하는 사람도 자기 탈락 끌 수 있지 않느냐. 예. 지금처럼 계속 들이밀었다가 쪽팔리는 것보다 오히려 그 기준에 맞춰서 사람을 이제 후보로 선출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준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되면서 전과 14원도 대통령 할 수 있다.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아무 문제 없다고 정해졌기 때문에 그걸 국민들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낮아지는 거고 여왕구 총리를 이제 총리로 지금 임명을 하게 되면은 국무총리는 이 정도 해야 되는 거다라고 인식할 수도 그러면 있습니다. 전과 14범 이하 전과 5, 6, 7범부터 한 13범까지는 앞으로도 대통령까지도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전과도 없지 군대도 갔다 왔지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은 총리가 안 되는구만 이제. 그런 이제 난센스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저 아까 공천 주신다고 그랬는데 저 군대도 갔다 왔고 저 논문 나름대로 스펙 쌓아놓은 게 없어. 제대로 썼고 집도 없고 그러니까 투기는 당연히 할 수도 없었고 어떡하죠 이거? 그래서 진짜 정홍원 총리 그 관사에 있는 분들은 지금 집을 쌓다가 풀었다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지금 그 SNS나 인터넷에 보면은 이 정홍원 총리와 관련된 그 패러디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정홍원 총리가 길거리에서 왜 어떤 지나가는 촌부 한 분을 만나가지고는 만나는 사진이 한 장 있는데 거기 말풍선에 혹시 총리 해볼 생각 없어요? 길거리 캐스팅. 본인도 답답한 거야. 후임자가 정해져야 그만두고 나아갈 텐데. 수첩을 탓하랴 진짜 세상을 한탄하랴 참. 이게 사실 우리가 좀 이렇게 난센스로 웃고 말지만은 사실 심각한 문제인 거거든요. 그럼요. 대통령이 이런 걸 검증을 해보지 않고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대통령 후보자를 TV 토론을 시킬 것이 아니고 청문회를 하자. 아무튼 이런 정국과 관련해서 한 말씀씩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완구 총리는 당연히 그만둬야 된다. 본인이. 이거 표결 갈 필요도 없다. 본인이 알아서 그만두는 게 맞다. 이게 일이 되겠어요? 국정운영이? 이거는 본인이 알아서 그만두는 게 맞고. 박근혜 정부에서 존재감 있는 총리가 나올까요? 방법은 한 가지네요.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를 겸직하시라. 그거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월급도 남을 것이고. 그러네. 자, 그러면 이제 16일 날 국회에 넣을 것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 겸직 총리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가죠, 그냥. 푸틴은 대통령 하다 총리 하다 다시 대통령 하니까. 그렇게도 했죠.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고. 예. 떠오르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둑에서 쓰는 말인데, 바둑에서. 기수는 감동이 없고, 묘수는 큰 싸움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발한 방법을 짜내면 그건 감동이 없다. 그 다음에 묘한 방책을 짜내면 조그만한 데서는 쓰지만 큰 데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새누리당이 어떻게든 이걸 갖다 통과시켜 보려고 무슨 묘한과 무슨 기발한 생각을 짜낼지 모르지만 기발한 생각이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 상식은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 아니라 저는 처음에 총리 내정됐다는 얘기 듣고 머리를 3번이나 조아리면서 축하드립니다 하셨던 변상욱 기자의 입에서 이런 얘기 나올 때는 이완구 총리는 그만둬야 돼요. 아무튼 공직에서 쉬게 되셔서 축하드립니다. 소간 사세요. 알겠습니다. 자, 스타카토 18회는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 상당히 궁금합니다만은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방송이 되어서 전달되고 난 다음 날쯤이면 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